미주노래 3시간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BYD를 제가 좀 파헤쳐 봤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 4분기 때 BYD한테 추월당한 것,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를 물어뜯는 월가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들이 물어뜯든 말든 일단 정확한 중심 잡고 팩트 체크가 먼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일단 테슬라의 리스크 관리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 마이너스 0.22%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항상 테슬라를 볼 때는 그날 시장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안타깝게도 1교시 끝나고 2교시 때부터 무너져 내렸죠. 자, 무너져 내린 거에 비하면 테슬라 오늘 되게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56%로 마감이 됐는데 테슬라가 그 절반보다도 더 잘한 마이너스 0.22%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죠. 오늘도 매도 물량이 지금 벌써 5일째 나오고 있는데 지지선 지켜줬고요. 어저께 저가보다는 오늘 그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BYD한테 밀렸다. BYD한테 밀렸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BYD가 테슬라에 역전을 하게 되죠. 지난 4분기 때 이번에. 그래서 52만 6,409대. 그럼 테슬라는 48만 3,200대로 지금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을 굉장히 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점점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 부분, 점점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BYD 회장입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2008년에 워런 버핏과 사진 찍은 요때 요 사진 일명 왕 회장이라고 통하죠. 이 회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왕참프입니다. 왕참프. 자, BY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차가 BYD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BYD F3라는 차거든요. 히스토리를 잠깐 제가 들려드리면 오늘 영상 길지 않습니다. 도요타의 코롤라 몇 대를 BYD에서 사게 돼요. 그리고는 철저히 분해해가지고 똑같이 만들게 됩니다. 뭐랑? 네, 코롤라, 이 도요타의 코롤라랑 똑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짠 하고 신차 발표회처럼 딱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이게 코롤라야? 이게 BYD야? 베껴도 너무 베꼈다 하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회장이 왕 회장이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모방 없이 초월을 말하겠느냐? 모방 없이 어떻게 초월을 말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BYD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짝퉁 회사로 유명했어요. 근데 중국의 문화 자체가 갖다 들이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도도 없고. 대놓고 짝퉁차를 만들던 중국의 BYD. 그 BYD가 자, 테슬라를 꺾고 어찌됐든 통계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CEO는 정말 무지막지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 왕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동안 나는 추진한다. 와, 멋진 말을 하죠. 근데 이 왕 회장 같은 경우 처음에 내연기관차 만들었을 때 혹평을 받고 열받아가지고 해머로 그들이 만든 차를 때려 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BYD가 사실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였죠. 배터리.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촌 형으로부터 투자를 좀 받아서 약 4억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향후 전기차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올인을 하게 됩니다. 즉 BYD가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이들이 배터리 쪽에
최적화된. 그리고 보통 다른 회사들이 다른 기업들의 인재를 스카우트 하잖아요. 근데 BYD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조금은 하겠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그야말로 합숙 훈련시켜가지고 철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테크니션으로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버크웨이셔가 투자를 하게 되죠. BYD에. 그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BYD라는 회사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2008년 금융위기 겪었을 때 아니 왜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하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투자는 대박이 나게 되고 이 당시에 버크웨이셔의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BYD는 10배가량 주가가 치솟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BYD가 처음으로 배터리 쪽을 뛰어들었을 당시에 사실 배터리는 일본 거였어요, 여러분.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일본의 전유물이었는데 1995년 선전에서 그러니까 창고에서 BYD를 창업한 이 왕 회장이 일본산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2차 전지죠. 사다가 딱 분해해서 똑같이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 BYD의 철학이 뭐냐면 제품은 똑같이 가격은 절반으로. 일본이 환경 문제로 이 카드뮴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이 BYD한테는 굉장한 호재였죠. 왜냐면 그때 뭐 중국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BYD의 니켈 카드뮴 전지는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역으로 파나소닉이나 소니, GE 같은 큰 손들이 그의 주된 고객이 되게 됩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배터리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 미주노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가 2020년 9월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할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그 배터리 데이 그 라이브로 함께 영상을 통역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파나소닉과 지금 컨트랙을 맺고 함께 개발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죠. 배터리가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BYD만의 자체적인 기술과 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BYD는 중국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준 곳입니다. 아마도 테슬라의 기술을 빼거나, 그렇죠? 테슬라 당연히 카피했겠죠.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이번에 BYD가 테슬라를 꺾었을 때 중국 시진핑 정부가 대놓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죠. 테슬라를 꺾었다. BYD는 이제 테슬라의 완벽한 경쟁자요. 테슬라를 따돌릴 선두에 치고 나갈 것이다. 근데 말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예전 인터뷰에서 작년 5월에 BYD의 이 성공 히스토리나 추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이런 성장, BYD의 차는 요즘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오늘 틱톡이 아마존의 경쟁 상대로 등장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가격이거든요. 가격. 똑같은, 물론 가격 플러스 지금 틱톡은 이미 미국에서 SNS를 통해서 이미 자기들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완전히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하면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 체제를 하겠다는데, 혹자들은 틱톡이 아니 한 번도 이커머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틱톡은 여러분 이 동아시아권에서 이미 그 시장을 다 올킬하고 있는,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도전장을 지금 내는 거죠. BYD의 성장에는 그 뒷배경에는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죠?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은커녕 굉장히 침체 일로를 겪을 겁니다. BYD는 지금 저는 맥시멈에 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도 판매 활로를 찾아서 유럽 쪽이며 이쪽에 지금 공격을 짓고 이제 나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몇 주 전에는 미국 진출하겠다라고 공언도 하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핸드폰 시장을 보면 늘 카피가이라고 욕을 먹던 회사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누구로부터? 애플로부터. 애플이 항상 뭔가를 만들면 따라 만들고 카피하고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먼저 만든 거는 노트, 큰 화면 노트. 근데 뭐 요즘 보면 사실 근데 서로가 뭐 뺏기긴 하지만 카피하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하는 저는 두 글자로 테슬라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과연 카피만 해대는 중국의 기업이 그것도 시진핑 정부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배터리 쪽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던 것 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여러분 BYD가 1등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누군가를 늘 카피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들이 선두에 섰을 때는 이제 누군가를 카피할까요? BYD가 화성 간다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할 때 이들이 그럼 목성 간다고 그럴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시진핑의 공산국가가 뒤로 빡빡 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테슬라. 시진핑 정부가 팍팍 밀어준 가운데 여기까지 온 BYD. 물론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BYD와 테슬라만 살아남을 것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오늘 이 얼바인 몰을 한번 갔다 왔는데 닛산 새로운 SUV 전기차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테슬라 모델 Y랑 같이 파킹돼서 옆에 딱 있는데 얼마나 똑같이 뺏겼는지 멀리서 보면 저는 테슬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테슬라는 악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BYD 때문에 역전당했다는 것이 너무 과장되게 보도되는 현재 언론의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 잡고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파괴적 혁신의 DNA를 가지지 못한 BYD가 언제까지나 테슬라를 앞장설 수 있을까요? 중국 안에서 인사이드 차이나 안에서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 그들의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테슬라 투자자로서 한번 우리의 투자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테슬라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미주노래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